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6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이제 신협상무와 화성시청의 이번 대회 남자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남자부 결승전 경기는 이종경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여자부 경기가 열렸는데 정말 엄청난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하고 좀 더 다른 그런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 네, 참 보는 팬들 입장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배구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남자부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 화성시청과 신협상무, 역시 전통의 강호들 간의 맞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상무는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주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화성시청은 조금 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양 팀의 두 감독들 역시 오늘 결승전을 앞두고 대단한 결의를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경기를 결승전에서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서 열렸던 여자부 수원시청과 양산시청 경기처럼 그런 엄청난 랠리와 승부가 이어지게 될지 한번 바라봐야 되겠고요. 이번 대회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화성시청, 신협상무, 역시 부산공동어시장과 남청주신협, 영천시체육회, 현대제철 이 팀들이 그렇게 높은 순위로 올라오질 못했고 결국 화성시청과 신협상무가 이번에도 또한 지난 홍천대회 때 이어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4월 홍천대회에서는 상무가 3대0으로 이제 완성을 거두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시청의 선수 구성이 좀 좋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금 부상자도 있고 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종경 해설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신협상무는 거의 프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프로팀 선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기 16명의 선수가 대부분 다 프로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이제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김종환 선수라든지 뭐 고준영 선수, 공재학 이런 선수, 구도현 선수들 대부분 다 베스트 멤버인데 사실상 뭐 프로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삼용 감독이 이끌고 있고 84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2015년 전국체전 우승, 당시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동메달을 차지했고 2015년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우승. 다시 말해서 이 대회 정확하게 1년 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팀이 바로 신협상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승을 했고 뭐 이 실업배구 대회가 매년 이제 3번, 2번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전국체전이죠. 이제 뭐 전국체전 한 번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전을 앞두고 신협상무의 박삼용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실업배구 최강자 중에 한 팀입니다. 바로 신협상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삼용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봄에 이제 종별 선수권 대회하고 실업임명전을 치르고 지금 이번 이제 대회를 지금 계속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군인 선수권 대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 또 데뷔를 또 해야 되고 이게 끝나면은 또 코버컵까지 또 해야 되는 지금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홍천에서 열렸던 대회 당시에서도 결승전이었는데 신협상무와 화성시청이 만나게 됐습니다. 3대0 셧아웃 승리를 따냈었거든요. 네, 글쎄요. 그때는 아무래도 화성시청 선수들이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의외로 우리 선수들은 뭐 경기를 좀 잘 풀어서 좀 손쉽게 승리를 좀 따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배구 전문가들 또한 이번 종합선수권대회 때 역시 신협상무의 강세를 점치고 있는데 오늘 화성시청을 상대로 하는 결승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두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전이다 보니까 뭐 마음 놓을 수 없는 뭐 경기라고 좀 할 수 있고 항상 뭐 매번 뭐 결승에서 만나긴 하지만 지난 뭐 2014년도에는 한번 또 져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뭐 준비 철저히 해서 오늘도 뭐 좋은 경기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삼용 감독께서 예상하는 오늘 결승전에서 우리 선수들 중에 이 선수의 활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 명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키 플레이어가 아무래도 뭐 김정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리시브로 인해서 좀 플레이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결승전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협상무의 박삼용 감독 만나봤습니다. 역시 박삼용 감독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승리를 자신하지만 결코 상대를 얕보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화성시청한테 사실 2년 전에도 전력은 확실하게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레프트 주공격수 공재학 선수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았던
박삼용 감독이었는데요. 이에 맞서서 화성시청은 김갑재 감독이 이끌고 있고 이번 대회 들어서 3전 전승을 따낸 뒤에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부산 공동어시장에게 3대1 승리를 따낸 화성시청. 역시 전통의 강호 바로 두 팀입니다. 화성시청과 신협상무. 경기를 앞두고 화성시청의 김갑재 감독 또한 만나봤습니다. 역시 실업 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팀 화성시청입니다. 김갑재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글쎄요,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 나름대로 땀 많이 흘리고 준비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상대할 팀 역시 화성시청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협상무인데 지난 4월 홍천대회 때 그 서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합 이후로 프로에서 너무 좋은 선수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승전에 있어서 화성시청에게는 어떤 세트가 가장 중요한 세트가 될까요? 처음 뭐 시작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뭐 저희는 기선이 꺾이면은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 좀 대등하게 시합이 나간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처음에 무너지면은 뭐 저희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역시 결승전에서 화성시청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시청의 김갑재 감독 만나봤습니다. 역시 김갑재 감독 오늘 결승전에서 반드시 서력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신협상무, 세터 이효동, 센터 조근호, 레프트 공재학, 라이트 김정환, 센터 구도현, 레프트 고준용, 제1리베로 조국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공격은 고진영 선수라든지 라이트의 김정환 선수가 주 공격수로서 공격을 많이 하겠죠. 이효동 세터가 오늘 1번 서버로 출전하는 신협상무. 화성시청입니다. 세터 임진석, 센터 김호준, 레프트 김홍찬, 라이트 김준영, 센터 류기현, 레프트 이보규, 제1리베로 신승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시청에서는 라이트 김준영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레프트 이보규 선수도 뭐 주 공격수로서 맹활약을 할 것입니다. 자, 과연 지난 홍천대회 때 서력을 화성시청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이어 이번 대회 전국대회에서는 모두 우승으로 마무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신협상무입니다. 자, 김갑재 감독이 상무가 이번은 그 대회전부터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전력상은 좀 상무가 우위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이제 기준을 제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남자부 결승전 주심은 이재필 심판, 부심은 장철호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1세트로 들어갑니다. 임진석 백시로 철회기 블록아웃 됐습니다. 역시 김윤영 선수는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블로킹이 정확히 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치는 공격을 참 잘하는 선수예요. 가볍게 선취점을 따내고 있는 화성시청. 김준영의 첫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효동 비속공 뚫었습니다. 조근호의 득점. 자, 상무는 뭐 센터도 지금 정은호 선수라든지 또 구도현 선수가 속공이 좋기 때문에 리시버가 된다면 지금처럼 과감하게 속공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대해서 화성시청이 블로킹을 잘 따라가줘야 되겠죠. 조근호 선수의 시원시원한 빈속공이 나왔습니다. 1대1 동점. 임진석 빈속공 손끝에 살짝 걸립니다. 자, 과감하게 잘 시도했네요. 류기현 센터로서는 유기현 선수가 사실 신장이 19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공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블로킹에서 조금 약한 면이 있죠. V리그에서는 우리 카드에서 뛰었던 류기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홍찬의 서브. 이효동 빈속공 다이빙 디그. 전위에서 힘싸움이 있었고요. 다음 플레이가 됩니다. 카타! 오버핸드 패스. 세더. 공재학. 디그 성공. 올려줍니다. 김홍찬! 꽂힙니다. 아, 자신있게 때리네요. 이보규의 득점. 역시 이보규 선수가 레프트 주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가 됐을 때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보규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3대1 2점 차.
자, 전력상은 상무가 우위입니다만 경기 초반에 어느 팀이 기선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강한 서브. 이효동 백시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김정환 선수가 오늘 꾸준한 활약을 해주게 된다면 박삼룡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수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김정환 선수는 이제 라이트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때리는 킥 공격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상대가 따라오더라도 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서브 좋습니다. 빠르게 때립니다. 아, 블로킹 받았어요. 넘어옵니다. 정성민, 김정환 블로킹. 자, 블로킹 잘 따라갔네요. 류기현의 블로킹 득점. 자,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블로킹 타이밍이 정확했죠. 예. 자, 김갑재 감독이 앉아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손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예. 김준영의 서브. 고준영 블로킹. 2연속 블로킹 득점. 블로킹도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토스한 볼이 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네. 상대 블로킹을 피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고준용 선수가 마음 먹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볼도 타점이 많이 내려왔고 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예. 5대2 석점차. 현대캐피탈에서 뛰었던 김준영 벗어납니다. (3대5) 김정훈의 서브. 길어요. 서브 범실. 역시 객관적인 전력에서 신협상무가 앞서간다 할지라도 1세트부터 범실이 많아진다면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화성시청은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서브 리시버가 잘 되면 상대 블로킹이 높더라도 예.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공격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준용의 퀵오픈 득점이었습니다. 4대6. 자, 높은 볼을 올려놓고 때린다면 상무가 확실하게 유리하지만은 화성시청의 리시버가 잘 된다면 상대의 높은 블로킹을 충분히 빼돌릴 수 있는 그런 토스가 나온다는 거죠. 예. 구도현의 서브. 임진석 오버핸드 패스. 페인트 커버가 됐습니다. 뒤에서 김홍찬이 올려줍니다. 이보규. 자, 잘 밀어치네요. 예. 역시 신장이 거의 뭐 19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블로킹 왔을 때는 확실한 테크닉으로 네.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보규의 오늘 두 번째 공격 득점이었습니다. 자, 완전히 상대 블로킹을 보고 밀어쳤죠. 네. 7대4 석점차. 서브 좋습니다. 백어택 디게 터치아웃 됩니다. 강력한 후위 공격을 보여주는 김정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김정환 선수한테 볼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후위 반 크로스로 들어간 김정환. 이제 5대7 2점 차가 됐습니다. 고준용 어렵게 올려줬고 때리지 못합니다. 상에 안 맞았네요. 이보규 선수와 함께 김홍찬, 김호준 서로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자, 레프트에서 사실 공격을 들어오면서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이제 그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레프트 공격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갑재 감독도 뭐 바로 호통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6대7 한 점 차. 다르켈 되게 자, 넘어왔어요. 살아있습니다. 셋업 비속공 초구로. 자, 정은호 선수가 이 점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공은 굉장히 빠르게 시도하고 있거든요. 먼저 뜨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속공이 나왔어요. 이제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아, 이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조근호 선수입니다. 자, 상대가 전혀 뭐 따라오지 못했죠. 예.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신협상무. 서브 계속해서 고준용 선수입니다. 임진석 강타 블로카. 자, 의도적으로 직선 상대 블로킹을 쳐냈죠. 보고. 예. 천에게 성공한 김홍찬. 자, 화성시청은 리시브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쉽게 상대 블로킹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만큼 공격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임진석의 서브. 이효동 속공.
자, 터치아웃이죠. 예. 터치아웃 만들어낸 조근호 선수입니다. 오늘 가운데 전위에서 조근호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조근호 선수도 속공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구도현 선수도 역시 속공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화성시청 입장에서는 조금 서브의 범실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서브를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네. 8대8 동점. 임진석 시간차. 아, 가운데 잘 파고 들어왔어요. 김홍찬입니다. 자, 완전히 랩트에서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시간차였죠. 예. 상대 센터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비석공을 띄워놓고 그 가운데를 휘집고 들어오는 김홍찬 선수였습니다. 서브 길게 서브 서브 득점!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날리고 있습니다. 김호준. 김호준 선수 참 서브가 좋습니다. 게다가 김호준 선수가 지금 화성시청의 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화성시청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결국은 작전이라는 건 서브를 강하게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예요. 서브 범실. 라인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자, 약한 서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대가 공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서브로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들어와도 좀 많이 들어왔던 김호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10 조근호의 서브. 셋업 시간차. 시간차 좋네요. 자, 임진석 세터가 지금 연이어서 김홍찬 선수의 시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진석 선수도 굉장히 토스 구질이 참 좋고 예. 상대 그 센터 블로킹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토스가 좀 나오고 있죠. 예. 11대9 2점 차 앞서가는 화성시청입니다. 김홍찬 날카로운 서브였고 넷 커버. 자, 찬스볼로 넘어오죠. 예. 찬스볼 석점차로 가나요. 점토 스피드 성공. 그렇죠. 류기현. 자, 찬스볼이 오거나 리시브가 잘 됐을 경우는 충분히 상대 브로킹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예. 임진석 선수가. 김갑재 감독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고 박삼용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누구나 있습니다. 다 지금 어떤 세타든지 다 엮으면 뭐야? 다음 거잖아. 근데 왜 따로따로 할 때만 맨투맨이고 아니면은 같이 묶어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다음 거 봐라고 그랬잖아. 다음 거. 볼 끝까지 봐. 리시브를 좀 차분하게 하라고. 차분하게. 나 상무. 자, 가운데 속공을 띄워놓고 양 사이를 벌릴 경우에는 속공도 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모아서 속공과 시간차 할 경우에는 시간차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걸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리시브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던 박삼용 감독이었습니다. 12대9 김홍찬의 서브. 이효동. 타이밍이 안 걸리지 맞았어요. 않는군요. 안 넘어갔네요. 지금은 이효동 세터와 구도현 선수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리시브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효동 세타는 속공보다는 높은 토스를 잘하는 선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리시브가 정확하지 안 되다 보니까 속공의 타이밍이 늦다는 거죠. 그렇군요. 13대9 득점 차. 맞춰 때립니다. 비석공 다시 한번 줍니다. 자, 지금도 조금 볼이 늦었죠. 예. 붙었습니다. 전위에서 더블 컨택 범실 김준영 캐치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영 선수가 지금 이재필 주심에게 캐치볼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애매한 그런 예.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같이 두 선수가 동시에 잡고 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캐치볼과 그렇죠. 더블 컨택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대13 석점 차.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셋업 백에 류기현. 오늘 화성시청은 첫 세트입니다만 서브리시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임진석 세타가 상대 브로킹을 자유자재로 지금 빼돌리는 그런 좋은 토스를 해주고 있어요. 예. 화려한 토스웍을 보여주고 있는 임진석 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14대 10득점 차. 백타 타고 넘어옵니다. 셋업. 퀵오픈 뚫었습니다. 자, 고준영. 빠르게 오는 킥오픈 공격이죠. 예. 자, 저렇게 이제 리시브가 완전하게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거는 토스가 안정적으로 가는데 조금 흔들어질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토스가 나온다는 거죠. 예. 김정환 선수를 빼고 권준영 선수를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동 세터가 빠지고 정용호 선수가 전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영호 선수가 이제 공격이 좋기 때문에 전위의 공격을 보강시켜주고 후위에 세타를 넣어주는 그런 작전이죠. 예. 전위에 그만큼 공격수를 더욱더 많이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삼용 감독입니다. 낮은 서브 임진석 페인트 팬케이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참 경기 운영을 참 잘하고 있어요. 화성시청이. 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무 입장에서 사실상 이게 더 본전인 그런 상황인데 예. 심리적으로 상무가 조금 말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은 안고 있거든요. 예. 실력이 한 점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점토스 속공 길게 자, 수비가 참 좋았죠. 류기현 띄워줍니다. 블로킹 커버가 됐습니다. 임진석 공격 준비를 해줘. 이복이 연타 언더핸드 토스 강타 뚫었습니다. 김정환. 자, 이보기 선수가 사실 그 전에 공격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토스를 하려고 머뭇거리다 보니까 좋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상대한테 찬스를 준 거거든요. 예. 정영호의 공격 자, 득점. 이 상황에서 공격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네. 바로 오른쪽에서 빠르게 공격을 때려봤습니다. 12대 15 석점차. 시간차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블로킹 득점. 이번에는 정원호 선수가 읽었어요. 예. 자, 박상명 감독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시간차, 속공과 시간차 할 때는 시간차를 많이 잡으라 하는데 이번에는 속공에 속지 않았죠. 예. 13대 15 2점 차가 됐습니다. 구도현의 서브. 임진석 백어택 블로킹. 자, 타이밍이 좋았네요. 고준영 선수. 후위 공격을 완벽하게 덮어씌웠습니다. 고기야, 공이 로켓했을 때 입을 벌려서 사인을 먼저 해줘. 사인 안 해주니까 어정쩡하게 정신이 없잖아. 어? 야, 서브 리시브 괜찮고 리듬 괜찮으니까 공 때리는 사람들 자신 있게 때려. 어? 좋아. 카바하고 하나만 들자 하나만. 지금 카바 좋아 다. 괜찮아. 서브 리시브 해가지고 하나 돌리면 돼. 어? 자, 하자. 자, 전체적인 뭐 경기 흐름은 화성시청이 굉장히 좀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준비가 왔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인을 해갖고 빨리 공격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거죠. 예. 오늘은 화성시청 김갑재 감독은 우선 앉아서 경기를 지휘하고 있고 임태복 코치가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있는데 오늘 예. 경기는 코치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뒷공간 오버핸드 패스. 임진석 백에 조금 블로킹. 낮았어요. 토스가 좀 낮았을까요? 그렇죠. 조금 낮은 데다가 이번에는 사실 상대 블로킹이 두 명이 따라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셔타가. 예. 완전한 찬스가 왔을 때는 속공 완전한 이동 공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네. 아니면은 양 사이드로 빼줘야만 상대 블로킹이 못 따라오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상대가 다 따라왔죠. 예. 자, 두 명이 다 따라왔죠. 그러니까요. 이 속공에 두 명이 따라온다는 건 사실상 셔타의 토스 범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읽혔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완전히 읽은 거죠. 15대 15 동점이 됐습니다. 구도현, 임진석 빠르게 때려봅니다. 오버핸드 패스 높게 뛰었습니다. 강타. 자, 카바가 참 좋았네요. 조근호, 고준영 블로커. 역전에 성공하는 신협상무. 자, 이렇게 이제 높이 올려놓고 때리는 공격 경기를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블로킹이 우위에 있는 게 상무이기 때문에 네, 상무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신협상무의 높이에서의 우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도 높이가 있고 또 블로킹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성은 공격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죠. 네, 백어택 뜹니다. 오버핸드 패스, 점토스, 고준영 연타. 연타 좋았어요. 더듬다가 팔꿈치 디그 넘깁니다. 살아있습니다. 권준영 백시로 꽂힙니다. 정경호. 오른쪽으로 토스에는 권윤용 세타의 볼이 참 좋았네요. 예. 17대 15. 자, 상대 센터가 완전하게 속았죠. 김준영의 후위가 막힌 뒤에 신협상무에서 정용호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구도현 셋업 퀵 오펜 디그. 수비 좋았습니다. 권준영 띄워줍니다. 오펜 고준영 블로킹. 이번에는 세 명이 따라왔네요.
자, 고진용 선수의 그 장점은 볼이 좀 떨어졌을 때는 볼 처리가 참 좋은데 예. 지금처럼 네트에 좀 가까이 붙는 볼은 사실상 처리하는데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네, 이런 볼이 자주 오면은 아무래도 공격이 상대한테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16대 17 이보규의 서브. 셋업 속공. 아, 조근호 선수의 A 속공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사실 속공의 타이밍은 저렇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예. 상대 브로킹이 오기 전에 먼저 점프했다가 올라오는 볼을 때려야만이 상대가 그만큼 찾기 힘든다는 거죠. 예. 보시죠. 조근호의 A 속공. 오른쪽 크로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청은 이보규 선수가 빠졌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돈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길어요. 네, 서브 범실. 지금부터는 점수 관리가 또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범실 한두 개가 이번 세트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 거죠. 예. 사실 신협 상무 선수들은 내일 비행기로 이란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고편 득점 정용호입니다. 작년 그 문경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 네. 이번에는 이제 문경에서 이란에서 하는 거는 배구만 세계 선수권 대회고요. 다시 말해서 작년 문경에서 열렸던 군인 그 선수권 대회는 전 종목 전 종목을 다 하는 군인들의 거죠. 그렇죠. 세계 군인들의 올림픽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내일 이란으로 가는 그 대회는 오직 배구만 하는 그렇죠. 군인들 간의 배구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7 2점 차. 임진서 궤거편 직선. 아, 조금 길었네요. 예. 자, 노터치로 코스는-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코스는 잘 선택했는데 조금 길게 나갔어요. 예. 김갑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야, 서브 리시브가 정확히 오면 호준아 맨투맨은 확실히 떠줘 속공을. 그리고 내 높은 거 따라갈 때 브로킹 타임이 너무 빨라. 천천히 떠주란 말이야. 어? 너무 빠르다고. 괜찮아. 하나만 들려. 하나만. 근데 돌리 이전이야. 이기려고 하지 마. 서브 리시브 해주고. 야, 하나씩 풀어가. 하나씩. 화이팅. 자, 아무래도 뭐 신장이 좀 적기 때문에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은 상대 브로킹을 뚫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네. 리시브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세트 초반부터 앞서가던 화성시청이었지만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허용을 했고 이제는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신협상무입니다. 서브 이효동. 임진석 한손 토스. 퀵어패 블로킹. 타이밍이 정말 좋네요. 단독 블로킹. 김정환. 이번에는 뭐 원 블로크인데 완벽하게 볼을 감싸고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는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김정환 선수입니다. 자, 두 명이 따라왔을 때 성공한 것보다 혼자 잡았을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거든요. 예. 아, 짧아요. 짧은 서브 범실. 공격 강력한 스파이크로 인한 득점 내지는 페인트 득점도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단독 블로킹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블로킹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상대의 사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예. 18대 21. 서브 나갔어요. 범실입니다. 화성시청에겐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경기 초반에는 잘 이렇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만 중반 이후 좀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서브의 범실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 공격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조근호 선수가 빠지고 심경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신경희 선수도 뭐 신장이 좋고 뭐 공격이 뭐 굉장히 좋은 선수죠. OK저축은행에서도 심경섭 그렇죠. 선수가 참 조커 같은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주 공격수로서요. 예. 네트를 때렸습니다. 19대 22. 심경섭 선수도 거수경리를 할 때 손날이 각이 살아있는데요. 군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점수는 석점 차. 서브 김홍찬.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효동 백시로 김정환입니다. 저 타임은 잡기 힘들어요. 네. 워낙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차성 킥오픈이기 때문에 상대가 완벽하게 볼을 집어넣고 사지 않는 이상 잡기가 힘든 그런 공격입니다. 게다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김정환 선수는 볼 때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르고 왼손이기 때문에 각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보규 꽂혔습니다.
20대 23. 이 상무팀이 9월에 이제 코브컵에 참가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프로팀 한두 팀은 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OK저축은행이나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포함해서 그 어떤 팀도 만만하게 볼 수 신협상무를 없죠. 만나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좋은 선수를 다 확보하고 있고 다 프로 선수 소속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더구나 이제 본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설사 프로팀들이 외국인 선수가 뛴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지금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또 온 지 얼마 안 되는 각 팀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죠. 김준영의 오른쪽 후위 득점이 나왔습니다. 21대 24. 류기현 선수가 빠졌고요. 김준영. 완전한 크로스 공격이죠. 현대캐피탈에서도 김준영 선수가 강력한 원포인트 서버로서의 활약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서브를 뭐 많이 이제 교대에서 서브를 구사하고 그랬는데 예. 그만큼 이 손목 스냅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임진석 시간차. 좋아요. 가장 높은 타점에서 시간차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보규. 찬스볼이 왔을 때는 사실상 세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 브로킹 한 명을 빼돌려주는 그런 토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22대 24. 최민국의 서브입니다. 이효동 백어택 블로킹. 점수는 한 점 차. 자, 직선 코스를 잘 막아줬죠.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왼손잡이일 때는 김정환 선수가 사실 점퍼력보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트에 너무 붙으면 지금처럼 공격을 잘 때릴 수가 없거든요. 조금 떨어뜨려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이효동 세터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볼을 정확하게 올려줘야 된다. 길었습니다. 다이렉트 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터치 반칙으로 끝나네요. 예. 결국 1세트를 25대 23으로 가져오는 신협상무였습니다. 마지막 거센 추격전을 보여줬던 화성시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듀스까진 가지 못한 채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세트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고성 종합체육관입니다. 2016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부 결승전 경기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협상무와 화성시청과 신협상무의 경기. 사실 신협상무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앞서고 있지만 조금 전 1세트만 해도 김갑재 감독의 화성시청에겐 충분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그 범실 완벽하게 넘어온 다이렉트 공격에 대한 범실도 굉장히 아깝고 예. 또 중간중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인의 미스라든지 이런 범실 때문에 결국은 첫 세트를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전력면에서는 확실하게 상무가 우위인 건 사실인데 첫 세트 전반적으로 중반까지는 화성시청이 경기를 잘 풀어갔죠. 예. 1세트를 25대 23으로 가져온 신협상무였고 과연 화성시청이 2세트를 가져올지 2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효동 백시 터치아웃을 확인하는 공제학입니다. 자, 김정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화성시청의 레프트 블로커는 완전하게 이 사이드라인 쪽에 빠져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공격하러 날라 들어오는 걸 보고 따라가기에는 워낙 볼이 빠르기 때문에 브로킹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커트앤을 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잠시 장철호 부심이 경기를 중단을 시킨 이유가 오른쪽 상단 이 관중석 쪽에 지금 커튼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에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튼이 열려 있으면 햇빛이 체육관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고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볼에 이제 집중할 수가 없고 예. 또 불빛이 볼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김정환 선수의 블로킹이 나왔는데 김정환 선수는 블로킹에 걸린 뒤에 상대 공격수의 몸에 맞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 판정을 하죠. 예, 보시죠. 안 보이네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요. 김홍찬 선수 머리에 맞았는지 아닌지. 자, 볼이 워낙 또 빠르게 떨어졌고 예. 공격수만이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맞아도 아마 머리카락 쪽에 맞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요? 예.
이재필 주심. 자, 맞지 않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터치로 선언을 했습니다.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김호준의 서브 길었습니다. 앞서 열렸던 여자부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역시 리시브가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범실이 잦아졌을 땐 참 어려운 경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배구가 다른 스포츠하고 좀 다른 특징이 이제 있다 그러면 역시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거죠. 예. 하나의 범실로 해서 2, 3점, 3, 4점을 연속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재학 네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실을 하더라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범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범실이 언제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명 감독은 오늘 키플레이어로 공재학 선수를 꼽았습니다. 2대2 동점. 김홍찬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넘어왔어요. 찬스볼. 셋업. 퀵오펜. 터치아웃 됩니다. 이보규의 득점. 자,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는 뭐 거의 100%다 포인트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조금 전에는 이제 지금 세타한테 연결해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만 바로 다이렉트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볼이었다는 거죠. 예. 세트를 하나 추가하고 있는 세터 임진석. 3대2입니다. 점프 토스. 고준영. 어택 커버. 정성민이 올려줬고 셋업. 두 번째. 이번엔 떨어집니다. 자. 블로킹 득점. 블로킹 득점입니다만 지금 고진영 선수가 준비하는 공격의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요. 예. 반대로 여기면은 세타가 볼이 조금 고진용 선수한테는 요거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4대2 2점 차로 앞서갑니다. 화성시청. 김홍찬. 이효동 백시로 꽂힙니다. 자,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죠. 네. 김정환 선수하고의 이 토스 공격은 이효동 세타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오는 토스는 참 잘 맞는데 왼쪽으로 고준용 선수한테 가는 볼은 조금 낮거나 붙거나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범실이네요. 김홍찬 선수가 받으려고 두 손을 들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서브 범실이 이번 2세트 초반에는 좀 잦아지고 있는 신협상무인데요. 5대3. 김준영 서브 좋습니다. 이효동 고준영 자, 빨리 공격 준비를 해줘야 바로 됩니다. 때립니다. 직접 올리는 이효동 점토스 백어택 김정화 블로킹. 지금도 타이밍이 안 맞았죠. 예. 김명훈 선수는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네트에 붙는 후위 공격은 이 워낙 타점이 없기 때문에 네. 상대한테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김정환 선수가 한참을 매달렸거든요. 그렇죠. 전혀 타점을 잡을 수 없고 때리기 바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6대3 석점 차. 김준영의 서브. 타고 아, 넘어옵니다. 서브 좋아요. 공재학 붙었습니다. 고준영 페인트 디그. 자, 김준영 여유 있게 줘야 되겠죠. 이보규 디그. 이번에 뒤로 뺍니다. 후위 공격 김정환입니다. 바로 김정환 선수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택 라인 쪽으로 많이 뒤에 빼줘야만 좋은 후위 공격이 나와요. 예. 신협상무의 웜업전 분위기인데요. 정영호 선수 포함해서 이명석. 이번 서브는 구도현 선수입니다. 4대6. 길었습니다.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고준영. 고준 선수 정말 준비가 빨랐네요. 예. 전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준용 선수입니다. 전후했을 때는 항상 그 바로 지금처럼 이런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구도현 오버핸드 패스. 쾌거펜 터치아웃 됩니다. 찬스볼인데 살짝 빗나갔네요. 예. 이 디그나 리시브를 할 때는 정말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올라가고 아니고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 디그와 리시브를 잘하는 선수는 예. 랩터 공격수들이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잘하는데 예. 센터 플레이어들이 수비 연습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센터가 수비가 좀 약하죠. 예. 직선으로 때리는 고준용 선수입니다. 6대7. 특히 이제 리시브가 좋은 선수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기초가 아주 잘 돼 있는 선수는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리시브를 잘하는 선수고 수비가 예.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공격만 시킨 선수는 성인이 와서 아무리 리시브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김연경 선수만 봐도 수비를 잘하는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김영희 선수는 사실 어릴 때는 굉장히 신장이 작았었고 예. 또 이 레프트 선수로서 수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리시브를 많이 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초등학생 때 일반적으로 뭐 4학년, 5학년 정도부터 배구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잘하는 선수들은 주로 세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공격만 많이 시키기 때문에 키가 큰 선수들한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기 리시브와 수비 연습을 적게 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올려주고 속공. 그래서 8대7로 앞서가는 화성시청입니다. 이번 뭐 올림픽에서도 그런 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배구도 이제 세계 정상에 아시아 정상에 가려면은 공격과 이 수비를 분업하는 배구가 아니라 예. 전체 토탈 배구를 해야 된다. 이 공격수들도 센터도 다 수비와 블로킹, 리시버를 다 가담하는 이런 기본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덜란드나 세르비아 배구 강호들은 하나같이 토탈 배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다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리시브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너무 공격은 공격 위주로만 이 연습을 하고 또 수비 선수는 수비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제대회에 나와서는 이 성적에 영향을 크게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공제하게 공격 범실이 있었습니다. 9대7 2점 차가 됐습니다. 이보규의 서브. 이효동 비속공 조근호. 1세트 초중반까지 조근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조은호 선수는 미리 떠 있기 때문에 세타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감하게 빠르게 밀어만 주면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세타 입장에서는 조근호를 활용한 A 속공 내지는 B 속공 때는 좀 상당히 쉽게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리시버가 된다면은 충분히 뭐 이효동 선수가 자신 있게 토스를 해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예. 이효동 타고 넘어옵니다. 셋업 중앙 페인트. 맞았어요. 자, 이건 여유있게 좀 줘야 되겠죠. 공제하 블로킹. 손이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예. 김호준의 블로킹. 참 그 신장이 190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센터에서는 한 2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좋은 브로킹 나온다는 건 타이밍이 정확하고 또 이 손이 완벽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볼을. 그렇군요. 백시로 높게 떴습니다. 자, 살렸죠.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신승준. 넘기는 김홍찬. 정성민. 이효동 빠르게 때립니다. 블로킹. 김정환. 자, 김영환 선수 볼을 잡기 힘든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의 그만큼 반박자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예. 블로킹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9대10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조근호의 서브. 셋업. 낮았어요. 호흡이 맞지 않는군요. 다시 올려줍니다. 뒤로 푸시 블로킹 덮었습니다. 이보규, 김홍찬 스파이크 블로킹. 결국은 걸리네요. 예. 구도현의 블로킹 득점. 자, 높게 올려놓고 때리는 볼은 아무래도 화성 시청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완전하게 찬스가 왔을 때는 토스를 완벽하게 해줘야만 포인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성시청 입장에선 지난 홍천 대회 때 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2세트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11대10. 서브 김호준. 이효동 돌아 들어갑니다. 공제하. 자, 공작 선수가 빅킥 뒤로 따라 들어가면서 공격을 했죠. 예. 저렇게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 그만큼 센터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블로킹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일사불란하게 전위에서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격수들은 많이 움직여주면 상대 블로킹이 그만큼 헷갈린다는 거죠. 예, 속공 뒤에서 올려줍니다. 신승준. 타넷 손쉽게 득점. 고준용. 예, 아무도 없다시피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타가 후이기 때문에 블로킹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한손 토스. 찬스볼. 이효동 백시로 철회기. 뒤에서 빠져나갑니다.
역시 뭐 결정적으로 포인트는 김정환 선수가 다 내줍니다. 예. 13대 11. 2점 차 리드에 성공하는 신협상무. 뭐 우리 카드 했을 때도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상무 와서도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나쁘면 빨리 빠져. 안 빠지잖아. 안 빠지니까 못 때리지. 천천히 여유 있게 풀어주고 공격수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주란 말이야. 좀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야, 전부 다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왜 긴장하면서 욕심 부려? 쟤네들이 더 긴장하고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알았지?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자, 뭐 확실하게 이제 실력은 우리가 좀 떨어지니까 자신 있게 부담 갖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자. 이제 너무 이기려고 하면 또 그것이 이제 범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있게 뭐 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상대가 말릴 수가 있거든요. 예. 앞서 여자부 4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10점 이상 차이가 바로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예. 13대 11 2점 차. 강타 나갔어요. 맞지 않고 맞고 아. 나갔다는 판정이었나요? 타자 손을 들어주네요. 예. 터치아웃 됐습니다. 뭐 12대 주심이 13.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잘 봤네요. 예. 김홍찬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이효동, 김정환 블로킹! 타이밍이 좋았죠. 류기현의 블로킹. 자, 이번에는 뭐 서브 리시브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효동 세타가 오른쪽 토스하는 걸 미리 읽고 있었죠. 예. 네, 김정환 선수의 공격은 이 장점이 빠르게 스윙을 하는 거고 네. 폭이 많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 반면에 확실하게 각도로 집어넣으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렇겠죠. 예. 그만큼 김정환 선수는 이 유형으로 봤을 땐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완블로커는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공격을 하는 선수고 예. 두 명이 와서 각도만 정확히 맞으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공격이죠.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이효동 백시로. 그렇죠. 자, 지금도 이제 센터가 못 따라오는 이런 빠른 공격에 대해서는 뭐 상대가 거의 잡지를 못하죠. 예. 그리고 권준형 선수와 정영호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동과 김정환이 빠지는 신협상무. 지금 박삼용 감독이 권준형 선수에게 작전 지시를 하자 정말 힘찬 목소리로 알겠습니다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아마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예. 원래 1월 달인가 그때 했거든요. 그렇죠. 14대 13 빠르게 때립니다. 김준영. 흔히 군기가 살아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4대 14 동점. 화성시청이 과연 이번 2세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김준영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권준영, 정영호 어택 커버. 정성민. 공격 집어넣어졌네요. 예, 다시 한번 줬는데요. 이보규 꽂힙니다. 크로스 각도 참 좋았습니다. 예. 오랜만에 공격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보규 선수입니다. 자, 완벽한 크로스 공격이죠. 예. 지금 토스웍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때리기 좋은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볼이 올라왔죠. 예. 역시 세터는 공격수에게 공격할 때 여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 사인한 그 볼하고 잘 맞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예. 어렵게 올려줍니다. 이보규 연타. 찬스볼 되나요? 권준영, 정영호 블로크아웃. 자, 이런 볼도 지금 참 잘 올려준 것이 네. 충분히 공격수가 도움닫기를 마음껏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공격을 줬다는 거죠. 보시죠. 어택라인 뒤에서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영호 선수가 때리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5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 구도현. 한손 토스 속공. 류기현. 그리고 류기현 선수가 빠지고 최민국 선수가 들어가는 화성시청. 신협상무에서 구도현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최민국 선수는 뭐 아무래도 수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수비 보강 또 서브가 좋은 선수죠. 예.
서브 최민국. 권준영 시간차 넘어옵니다. 다시 셋업 속공으로 갑니다. 블로킹. 읽었어요. 김호준의 블로킹 득점. 자. 오늘 김호준 선수가 블로킹이 적재적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토스하는 볼의 구질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 랠리 중에 속공 쓰지 말라니까 임마. 멋지게 하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 한쪽으로 당겨놓고 저쪽 밀고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몰았으면 반대쪽으로. 괜찮아. 자, 플레이가 이제 그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속공과 시간차를 세타가 마음껏 주라는 그런 상황이 사인이 있고, 반대로 지금은 속공을 이용해서 볼이 앞쪽으로 가면 뒤로 킥 오픈을 주고 뒤쪽으로 오면 앞으로 그 상대 브로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킥 오픈을 양 사이드 벌리는 공격을 많이 시도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예. 랠리 중에는 속공을 쓰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박삼용 감독이었습니다. 권준영 백시 꽂힙니다. 정명호. 게다가 조금 전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쪽으로 몰았으면 반대편으로 뽑아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쪽에 속공과 시간차를 몰아주면은 반대편에는 상대 브로킹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 속공을 견제하다가 반대편으로 따라가기가 블로킹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속공 떨어집니다. 김호준. 이번 2세트 들어서는 김호준 선수의 활약이 좋습니다. 자, 경기 내용은 뭐 지금 전력상에는 좀 떨어지면 화성시청이 확실하게 좀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상무 입장에서는 뭐 썩 기분 좋은 경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서브 살짝 강하게 벗어났네요. 길었습니다. 17대 18. 아쉬워하고 있는 김갑재 감독입니다. 자, 이번 세트를 만약에 화성시청이 가져온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정영호와 권준영 세터가 빠지고 이호동 세터 들어왔습니다. 자, 공격수로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상무가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공격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시 세타의 토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호동 세타가 공격수하고 잘 안 맞았을 경우는 충분히 범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공격 준비를 해야 되겠죠. 후위 공격 김준영 떨어집니다. 자, 저런 상황에도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는 블로킹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블로킹의 위치를 떠줘야 됩니다. 예. 오른쪽 후위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준영. 자, 대충 떠서는 상대 블로킹 공격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블로킹을 하지 않는 선수는 반드시 수비 위치로 나서 수비를 해줘야 돼요. 예. 셋업 퀵오펜. 빠르게 쳐내기에 성공하는 공재학 선수입니다. 공재학 선수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작 선수도 사실 뭐 커버컵 때 2년 전에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공작 선수는 이 테크닉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제일 약한 부분이 자신감이 없어요. 예. 그 자신감을 갖고 공격을 하면은 더 좋은 공격이 나오는데 머뭇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좀 범실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셋업 중앙 후위. 아, 수비 좋았어요.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스볼 임진석 파이프로 꽂힙니다. 이보규. 양팀 통틀어서 오늘 경기 첫 파이프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공격이 참 좋았죠. 예. 이보규의 중앙 후위 공격. 자, 남자 선수는 뭐 185 이상만 되더라도 뭐 후위든 전이든 어디든지 공격만 제가 좋아하는 볼이 올라오면은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이보규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첫 파이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20대 18 김호준의 서브. 셋업 비속공 올려줍니다. 김홍찬. 이번엔 반대편 김준영. 예, 더블 컨택 캐치볼 범실이었습니다. 캐치볼. 너무 서둘렀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화성시청이 3점을 앞서가 있고 2세트 말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위기가 화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끊어주고 있는 박삼용 감독입니다.
마음만 앞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왜 남의 걸 자꾸 건드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위에서 할 거야, 밑에서 할 거야, 볼이 그런 거. 그 마이 사인들 하고 그 다음에 너 지금 공격 들어가는 거 타이밍 일찍 들어가는 거 같아? 기어 들어가라고. 엉덩이 쭉 빠져가지고 공격하니 각을 못 내는 거 아니야. 끝났어. 아, 상무. 자, 뭐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니까 선수들도 여유가 없고 서두르는 그런 상황에서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타가 토스할 때 상대를 속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확실하게 공격수가 공격을 잘할 수 있는 볼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김정환 다시 블로킹. 22대18 넉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자, 이제는 뭐 김정환 선수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화성시청 선수들이 김정환이를 따라간 거죠. 네. 점수는 넉 점 차. 역시 앞서 이종경 의원 말씀대로 정확하게 김정환 선수는 노블럭 내지는 한 명의 블로커면은 충분히 공격 득점이 나오겠지만 2명 내지는 3명이었을 때 좀 어렵네요. 그렇죠. 각도가 자기가 때리는 각도에 손이 들어오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자, 서브 에이스가 하나 나왔죠. 김호준의 서브 에이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번 세트는 거의 화성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18 5점 차. 이효동 쾌거편 꽂힙니다. 공제합. 지금은 조금 상무 쪽에서 본다면 예.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휘수를 좀 늦게 불었으면은 포인트로 연결되는데 너무 빨리 불다 보니까 발에 맞고 뜬 볼이거든요. 그렇죠. 발에 맞고 뜬 것도 사실 커버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노카우트가 됐습니다. 노카우트 됐습니다. 예. 23대18 5점 차. 이효동 다시 공제학 페인트로 들어왔어요. 아, 이것마저 빠져나갔으면 정말 억울해질 그렇습니다. 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휘슬의 그 시간대에 따라서 노카운트가 되면서 그렇죠. 그 다음 플레이 남자 페인트로 볼은 득점. 워낙 볼이 빠르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뭐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고 휘슬을 부르는데 발에 그렇죠. 맞고 떴거든요. 그렇습니다. 19대23 붙었습니다. 천이기에 성공합니다. 처리 좀 잘했네요. 화성시청의 세트 포인트. 여자부 경기에 못지않게 역시 남자부 결승전 그렇습니다. 박진감 팽팽하게 넘칩니다.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대19) 김홍찬의 서브. 이효동 고준영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빈 곳을 참 잘 봤죠. 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떨군 고준영 선수였습니다. 김홍찬이 빠지고 최돈선이 들어가는 화성시청. 자, 화성시청이 2세트 중반부터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상무 선수들이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콤비네이션 공격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 상대 블로킹이 걸리는 공격이 많이 나옵니다. 김정환 안 백패를 넘어갔어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2세트 최종 점수는 25대20이었습니다. 결국 2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화성시청. 지난 4월 홍천대회 때 서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2세트를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는 1대1. 과연 3세트의 주인공은 어떤 팀이 될지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신협상무와 화성시청 모두 이번 대회 전승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1세트는 신협상무, 2세트는 화성시청이 가져왔고 이제 세트 스코어는 1대1, 3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확실하게 화성시청이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았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오늘 뭐 중고등학생 팬들과 군인 팬들 이곳 고성 종합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좋은 경기가 뭐 이렇게 자주 열릴 수 있는 그런 고장은 아닌데 예. 뭐 오늘 정말 좋은 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V리그에서도 이 강원도 지역을 홈으로 쓰는 구단이 한번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부산이라든지 또 광주라든지. 그럼요. 굉장히 뭐 강원도라든지 뭐 부산, 광주, 거기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서브 득점 신협상무입니다. 이효동. 결국은 뭐 양 팀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브에서 싸움이 된다는 거죠. 네.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면은 결국 상대가 좋은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올린다는 겁니다. 예. 신승준 선수가 온몸을 던지긴 했는데요. 잡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번 3세트도 1번 서버
신협상무의 이효동, 임진석, 중앙 후위 꽂힙니다. 아, 타이밍이 정말 잘 맞네요. 예. 자, 이복규 선수의 이 파이프 공격을 좀 자주 쓰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리시버가 되면 충분히 자주 쓸 수가 있는데 임진석 선수가 이 공격수 입맛에 맞는 토스를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복규의 후위 득점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김호준. 아, 조금 길었어요. 네. 서브 범실. 김갑재 감독 우선 2세트를 가져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3세트를 따내는 팀이 이번 종합선수권대회 때 우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영 그렇게 타이밍 신경섭. 좋았죠. 신경섭과 구도현이 함께 떴습니다. 자, 리시브가 안 됐을 때의 이런 2단 공격에 대해서는 상무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예. 구도현의 오른손 3대1 2점 차. 조근호의 서브. 점토스 백어택 안 때립니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서브가 첫 번째는 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3명의 블로커가 완벽하게 따라가는 그런 작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리시브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이 임진석 세타가 상대를 빼돌리는 그런 토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상무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 4대1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조근호. 임진석 백시로 길게. 이효동 왼쪽 낮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오! 자, 포인트는 났습니다만 예. 이효동 선수가 처음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득점이 됐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좋지 않았군요. 토스가 이제 완전히 뭐 범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야, 홍찬아. 공격하려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 서브리시부터 정확히 해줘. 기본적인 게 돼야 뭐가 될 거 아니야. 어? 네. 괜찮아. 서브리시브 해야 게임 되는 거. 서브리시 안 되면 게임 안 된다고. 어? 네. 자, 브로킹 커버 해주고. 어? 예. 자, 하나. 자, 김홍전 선수라든지 뭐 이보규 선수가 레프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서브 리시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자 코치가 얘기한 대로 역시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대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도 서브 리시브다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거죠. 이제 5대1 넉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조근호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을 따내고 있는 신협상무 흔들립니다. 또 흔들렸죠. 김준영 원앤 캐치. 자, 이번에는 사실 아웃도 지금 받은 거죠. 예. 신경섭 터치아웃 됩니다. 아, 지금 2연속 득점이 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협상무에게는 운도 따라주네요. 그렇습니다. 운도 따라주고 또 이 심경섭 선수가 이번 세트에 들어와서 초반부터 화이팅을 참 많이 해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잡아낸 뒤에 결국 득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6대1.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누군가가 한 명이 그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경수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신승준 백토스. 김준영. 대구 시구가 성공. 됐어요. 전위에서 지금은 오만해시죠. 예. 손이 한참 백태 밖에 화성시청 코트 쪽으로 넘어갔어요. 김정환이었습니다. 자,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상대가 블로킹을 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욕심이 예. 있었죠. 김정환 2대6 서브 좋습니다. 자, 찬스볼 왔어요. 비석공 구도현 오픈 블로킹 득점. (3대6) 예, 자. 김준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 위로 때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블로킹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결국 틀어 때리든가 각도를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공격이 필요하겠죠. 예, 서브 좋습니다. 백시로 원핸드 캐치 넘어갑니다. 이효동, 심경섭 볼이 좀 튀어나왔죠. 예, 이번에 뒤로 김준영 블로킹. 역시 신경수 선수가 또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OK저축은행이 최근 큰 경기에서 우승을 따낼 당시에
심경섭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기가 안 풀릴 때 이 심경섭 선수, 강영준 선수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 충분히 분위기를 업시켜 놓고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7대3 득점 차. 심경섭의 서브. 길었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자, 뭐 저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서브였어요. 그렇죠. 뭐 경기가 지금 리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그럼 강하게 서브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4대7 김준영. 서브! 서브에서 김준영! 이 서브에이스로 인해서 화성시청에겐 3세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자, 이 점까지 따라왔고 분위기가 이것서 한 점만 더 따라간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정성민 선수가 리시버의 이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서브 좋습니다. 이효동 백시로 들어왔어요. 직선 들어갑니다. 김정환. 어떤 상대가 그 센터가 따라오지 못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줍니다. 예. 김정환 선수요. 자, 센터가 전혀 못 따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한 명의 블로커만 있을 때는 참 손쉽게 득점을 올리는 것 같은 김정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첫 번째는 리시버가 잘 돼야 저런 토스가 나오죠. 예. 석공 터치아웃이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류기현의 득점. 이제 6대8 9점 차가 됐습니다. 이효동 궤거프 페인트 팬케이크 터치아웃. 빈자리 보고 잘 밀어 넣었죠. 예. 고진영 선수. 근데 이제 포인트는 났습니다만 확실하게 이 자신감 있게 페인트를 넣는 거하고 네네. 볼을 좀 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페인트를 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볼이 조금 자꾸 뒤로 나오니까 페인트를 넣었죠. 임진석 오른쪽 후위. 네, 터치 반칙이에요. 예. 고진영 선수. 수비 참 잘했는데 그렇습니다. 범실이 꼭 나왔어요. 보면 좋은 수비가 나왔을 때 내 터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참 안타깝죠. 예. 뒤에서 정말 그림 같은 디그를 했는데 고준용 선수의 블로킹 상황에서 내 터치가 나왔습니다. 7대9 이보규. 좋은 서브였고 찬스볼. 임진석 백어택 김준영 터치아웃. 8대9. 자, 수비가 되면은 김준영 선수 전이후이 가리지 않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볼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블로킹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박삼용 감독입니다. 얼핏 들리기에는 수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는데요. 해. 캐치부터. 아니 왜 점수를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까먹냐고. 어렵게 따가지고는. 어? 자, 치고 가자. 야 상무. 득점은 어렵게 하고 실점은 쉽게 하는 거야말로 참 비효율적인 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감독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실상 범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범실을 안 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범실이 나왔다 이 뜻이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범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복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백어택 김정환. 자, 지금은 뭐 세 박자가 리시브, 토스, 공격이 완벽하게 맞았죠. 예. 10대8 2점 차. 레시프가 잘 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준용의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임진석 호위 공격. 나갔네요. 이보규 선수의 중앙 후위 공격인데 맞지 않고 아웃됐습니다. 뭐 공격은 참 잘 시도를 했어요. 네. 엔드라인 밖에 떨어지면서 공격 범실. 11대8.
고준용, 임진석 꽂힙니다. 자신감 있는 김홍찬. 공격입니다. 오랜만에 김홍찬 선수가 참 힘있는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자신 있게 공격을 때리면은 스윙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예. 상대 브로킹의 손이 넘어오기 전에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두 명의 블로커 사이로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그렇습니다. 백어택 다이빙 딜기. 사인해줘야 되겠죠. 임진석 어렵게 살린 끝에 넘깁니다. 정성민 셋업 심경석 뚫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왔어요. 이효동 퀵오펜. 살렸죠.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양팀 선수들이 참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황이죠. 네. 대단한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12대 9. 온몸을 사리지 않았던 이보규. 이효동의 서브. 임진석 퀵오펜 블로킹. 옆에서 올려줍니다. 살아있습니다. 셋업 퀵오펜 뚫었습니다. 김정환. 볼이 조금 낮았습니다만 처리를 참 잘해줬죠. 예. 참 좋은 경기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화성시청은 지금 3세트에 와서는 거의 속공을 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리시브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속공을 못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리시브가 안 되는데 속공을 좀 써줘야만이 다음에 공격수가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13대 9 넉점차. 자, 리시브가 또 흔들렸죠. 뒤로 올립니다. 길게 나갔어요. 밀어쳐 봅니다만 터치아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홍찬의 득점. 정은호 선수가 손을 들어줬네요. 예. 10대 13. 셋업. 김정환 연타로 이복이 올려줍니다. 블로킹 덮었습니다. 조근호. 확실히 정은호 선수 손 모양이 참 좋습니다. 네. 특히 블로킹을 할 때는 손 모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볼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손이 공을 완전히 감싸주는 그런 그 위치 선정과 손 모양이 좋아야만 이 블로킹이 맞고 떨어지거든요. 예. 손 모양이 좋지 않으면 맞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손을 들어주면 볼이 맞고 튀어나가는데 완전히 넘겨주고 볼을 감싸주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예. 다이렉트 김정환입니다. 자, 이 한 점은 점수차를 많이 벌리게 하는 중요한 한 점이네요. 그렇죠.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화성시청입니다. 야, 연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여유 있게. 연결이 지금 여유 있게 안 돼. 그리고 야, 공 때리는 사람들이 자꾸 끌어때린다. 상대 브로킹이 높고 깊이 들어오는데 자꾸 왜 끌어때려? 빨리빨리 치란 말이야. 됐어. 조금이야. 조금만. 자, 일단 돌리고 다시 시작해. 벌어지면 잘하고 있어. 가자. 자, 공격할 때는 좀 더 빨리 때리고 늦게 때리고 밀어치고 이런 그 타이밍을 뺏는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뺏는 공격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점수가 15대 15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실점은 화성시청에게 참 아픈 실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근호. 신승준 강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밀어쳤는데 블로킹 예. 맞지 않았죠. 노터치로 선언됐습니다. 김준영의 공격 범실. 자, 결국은 이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콤비네이션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상대가 2명 내지 3명의 블로커가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공격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벌려지거든요. 예. 임진석 비속공. 처음으로 이번 세트에 속공이 하나 나왔죠. 예. 이 속공을 써야 되는 이유는 블로킹이 걸리더라도 속공을 한두 개 쓰면 상대가 속공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차를 했을 때 그게 통하는데 속공을 전혀 안 쓰면 아예 견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상대방 팀 입장에서는 막을 때 가운데는 비워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속공수 한 명을 제끼놓고 따라가기 때문에 예. 안 넘어갔네요. 네트를 때리는 김정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블로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12대 16. 넘기지 못했던 김정환. 워낙 빠르게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이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지금처럼 안 넘어가는데 예. 공격 범실이 한두 개씩 나와요. 김홍찬. 리시브 좋았네요. 아, 다시 찬스볼 넘어왔죠. 셋업. 김정환 꽂힙니다. 이런 뭐 정말 반박자 빠른 공격이죠. 네. 17대 12. 김홍찬이 빠지고 최돈선 선수가 들어가는 화성시청. 빠른 스윙을 보여준 김정환 선수였습니다. 김경섭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임진석 백에 어택 커버. 김준영이 올렸고 이보규 블로커. 아, 닿죠, 진짜. 네. 화성은 공격할 때 철저하게 득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도 임진석 세터의 어택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보규의 득점이 됐는데요. (13대 17) 넉점 차. 김준영, 김정환, 고준영 블로킹. 걸렸어요. 자, 3명이 따라오죠. 예. 자, 저런 상태에서 공격을 강하게 때리면 결국 이제 코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어중간하게 가운데서 때리기 때문에 3명의 블로킹이 따라오면 뿌려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타라든지 다시 반격을 하는 그런 공격을 했는데 예. 2판, 4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어렵다는 거죠. 예. 거의 벽에 놓고 때리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김준영 서브 좋습니다. 아, 서브 좋아요. 서비스 김준영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화성시청입니다. 확실히 김영준 선수는 서브가 참 좋네요. 네. 참 여전히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박삼용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습니다. 친구 와줘야지. 사이드가 있다가 나가면 멀지 멀어져. 오케이, 미안해. 받으면 딴 사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공격이 앞서니까 그렇다고. 공격이 일단 리시브 해놓고 그 다음에 공격하냐. 오케이. 야 상무. 자, 김영준 선수는 서브가 좋기 때문에 서브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의 리시브가 약한 선수한테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김경수 선수는 리시브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신경석 선수한테 서브를 많이 구사한다는 거죠. 예. 그걸 옆에서 리베로나 김정환 선수가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브 좋습니다. 다이렉트 킬. 점수는 한 점 차. 자, 그리고 이제 김정환 선수가 리시브를 커버해주다 보니까 결국 오른쪽에서 후위 공격을 때려야 되는데 네. 그 공격에 대한 마음이 앞서니까 리시브도 흔들린다는 거죠. 자, 이제 화성시청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서브 때 전혀 사이드아웃이 되지 않고 있는 신협상무인데요. 자,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때리죠. 예. 고준영 어택 커버. 자, 오른쪽 이번엔 뒤로 가겠죠. 김정환 아, 공격. 블로킹 맞고 안테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블로킹에 먼저 맞고 안테나를 예. 맞았네요. 아, 신협상무에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사이드아웃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보시죠. 김정환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어요. 예, 보시다시피 이보규 선수의 두 손에 맞고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안테나에 맞았습니다. 사실 뭐 저런 볼은 때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정확한 판정을 내렸던 이재필 주심입니다. 쾌거픈 넷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올렸어야 예. 되는데 너무 급했죠. 구도현 선수가 이미 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볼이 네트에 맞고 또 떨어지는 순간에 여유가 있는데 네.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 타이밍이 놓쳤네요. 예. 자, 천천히 받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한 점 차 승부 이어집니다. 쾌거픈 머리 맞고 아웃됐습니다. 중요한 한 점을 올려줬네요. 19대 17.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도현이 빠지고 임형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명수 선수는 아무래도 뭐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구도현 선수하고 교대를 해줬죠. 자, 여유 있게 돼야죠. 백어택 꽂힙니다. 코스가 참 좋았네요. 김준영. 자, 날라 들어오면서 직선 코스를 틀어서 공격을 했죠. 네. 18대 19. 있는 힘껏 솟구쳤던 김준영. 자, 화성시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수비가 되면은 김준영 선수한테 거의 볼이 다 올라가거든요. 예. 임형섭이 빠진 신협상무. 이보규. 이효동. 속공. 조근호. 저거는 선수 이제 오랜만에 속공을 하나 시도했습니다. 예. 조근호 선수의 속공이 살아났을 때는 신협상무가 그 세트를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 블로킹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조근호의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20대 18 고준용. 임진석 백에 빙글 돌면서 올려줍니다. 넘겼습니다. 아, 나갔어요. 예, 사이드라인에선 공 반 개 정도 차이 났을까요? 살짝 벗어났네요. 예. 19대 20. 자, 이렇게 되면 지금 3세트 승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짝 비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가 올라가겠죠. 네. 심경섭 꽂힙니다. 아, 이번에 타점도 좋았네요. 예. 심경섭의 오픈 득점. 이번 세트는 정말 신경섭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 높게 띄워놓고 마치 외국인 선수가 해주는 역할을 이번에 신경섭이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19 이효동. 높게 띄워놓고 김홍찬 안 뚫었습니다.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내는 김홍찬. 저런 볼을 빨리 때리기 때문에 블로킹이 넘어오기 전에 공격을 하니까 이런 공격이 나오거든요. 예. 참 블로킹 타이밍 잡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제 상대의 공격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빨리 뜨고 늦게 뜨고 해야 됩니다. 예. 20대 21 불안합니다. 오픈 심경섭. 가발해줘야 됩니다. 독점타. 자,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볼이거든요. 네. 21대 21 동점. 자, 두 명의 블로커 완전하게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셋업 김정환 블록아웃. 결국 리드를 뺏기진 않는 신협상무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정환의 득점으로 22대 21. 과연 이번 3세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제는 뭐 양팀 다 에이스한테 볼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임진석 비속공. 속공. 이효동 퀵오펜 뒤에서 빠져나갑니다. 심경섭 선수네요. 상대적으로 임진석 세터가 조금 전 랠리 때 속공을 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완벽하게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지금은 한 점 사이 한 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선수가 아니면은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희비가 잠시 교차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3대 21 조근호 낮게 들어갑니다. 임진석 퀵오펜. 자, 잔시볼이 왔어요. 선택은 심경섭. 나갔어요. 아, 지금 터치아웃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 벤치에 앉아있던 김갑재 감독도 뛰어나왔는데요. 자, 김갑재 감독이 지금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선심이 한 명은 아웃이라고 사인했는데 한 네. 명은 터치아웃이라고 사인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부 심판이 그것을 보고 지금 터치아웃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나와야 터치아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볼이 워낙 빨리 지나가서 지금 잘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김갑재 감독은 아직까지도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24대 21 상무 신협상무의 세트포인트 꽂힙니다. 김준영의 득점. 22대 24. 자, 상무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한 점을 올려서 끝내줘야 되겠죠. 예. 화면 화성시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비에서 반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김갑재 감독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김홍찬 셋업. 심경서 빠르게 때립니다. 수비가 됐어요. 임진석 왼쪽 오픈. 이보규 블로커. 잘 밀쳤네요. 예. 자, 완전히 타점을 잡아서 길게 밀쳤죠. 23대 24. 자, 이 득점이 낮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득점을 따내는 이보규. 신협상무의 리시브 라인. 자, 리시브가 되면은 김정환 선수한테 볼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셋업이 됩니다. 넷플 주네요. 킬로폰 신경섭 3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역시 이번 세트는 신경수 선수가 살렸습니다. 예. 자, 앞서 이종경 해설위원이 오늘 경기 신협상무에게 있어서는 신경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고스란히 그런 결과물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참 잘해줬네요.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가는 신협상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성 종합체육관입니다. (2016)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오늘 남자부 신협상무와 화성시청의 결승전 이종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세트는 정말 초박빙의 승부가 나왔는데 벌써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앞선 경기를 중계한 장소연 해설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곽유화 선수와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는데요. 장소연 위원 중계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배구의 선배뿐만 아니라 해설 선배 입장에서 보셨을 때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예. 배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V리그 그리고 그에 앞서서 코보컵 때부터 배구 팬 여러분의 장소연 해설위원 중계방송 많은 응원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신협상무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박상민 감독이 조금 웃음이 이제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사실 3세트를 내줬더라면 이런 미소가 나오기는 참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완전 네. 분위기가 화색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블로킹! 단독 자. 블로킹의 김정환. 네, 이렇게 되면 뭐 상무 쪽으로 뭐 좀 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만큼 상무 입장에서는 뭐 2세트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력상도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조근호의 서브. 점토스 김홍찬 커버가 됐습니다. 신승준 반대편 김준영 연타 더듬다가 빠져나갑니다. 자,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정환 선수였고 부상보다는 이 아쉬움에 이렇게 아쉬울까요? 그만큼 이 투쟁심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걸 놓쳤을 때가 가장 아쉽거든요. 예, 속공 네터치 범실 화성시청입니다. 어쩔 수 없는 범실 상대가 잘해서 먹는 거는 그렇게 아쉽지 않는데 예, 충분히 보고 상대를 파악해서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을 경우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예. 3대1 2점 차. 심경섭의 서브. 셋업. 시간차. 김홍찬. 오랜만에 이제 콤비네이션 공격이 하나 나왔네요. 네. 지난 2세트를 따냈을 때 화성시청은 임진석 세터가 정말 현란한 토스웍을 통해서 여러 공격 옵션을 두루두루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동 공격도 많이 했고 속공과 시간차를 많이 공격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역시 서브 리시브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토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서브 김홍찬. 점토스 김정환. 아웃인데 받았어요. 예. 이보규 벗어납니다. 자, 바로 판정을 내리진 않았고요. 이번에도
김갑재 감독이 펄쩍펄쩍 뛰면서 나올 뻔한 상황이었는데 합의 판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 터치아웃으로 시작.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동점. 두 번 다 일어난 뒤에 김갑재 감독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다이렉트 킬. 이보규. 결국은 뭐 공격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 서브가 잘 들어가면은 상대의 공격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리시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보규 이제 4대3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화성시청. 이효도 쾌거편 뚫었습니다. 자, 여유 있게 줘야죠. 골공격 갑니다. 김홍찬. 5대3. 자, 지금 토스도 참 좋았고 후위 공격수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올려줬거든요. 네. 골공격으로 한 점을 더 보탭니다. 김갑재 감독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참 열정이 많은 감독이에요. 이 배구에 대한 열정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배구를 좋아하는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김정환 블로커. 타치아웃이에요. 천에게 성공하는 김정환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와 함께 이런 상황이 나오면 또 아쉬움을 숨길 수 없는 김갑재 감독이고요. 셋업 이보규 자, 다시 올려줍니다. 받아줘야죠. 언더핸드 토스 간타 뒤에서 신승준 셋업 이보규 디그 수비 참 잘했네요. 김정환 고준영 블로킹 득점. 고준영 선수 오늘 공격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 6대4. 자, 완전한 직선이면 아니면 완전한 크로스 아니면 길게 보고 밀치는 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중간한 공격은 상대한테 걸릴 가능성이 높죠. 예. 김준영입니다. 강한 서브였고 이효도 고준영 안고 떨어졌어요. 뚫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좀 더 빨리 때려주는 거죠. 예. 앞선 스파이크 때와 지금은 좀 타이밍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볼이 낮게 왔기 때문에 빨리 상대가 블로킹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빨리 스윙을 해줬거든요. 네. 3명의 블로커를 뚫어낸 고준용 선수입니다. 5대6. 언더핸드 토스 불안한 뒤에 들어왔어요. 어택 커버는 없습니다. 블로킹 득점. 6대6 동점. 오늘 화성시청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추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리시브가 흔들리면 결국 레프트나 라이트 높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김현웅의 서브였고 쾌거펜 디그 자, 여유 있게 줘야죠. 올려줍니다. 고준영 어택 커버. 안 넘어갔어요. 4히트 범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맞았네요. 살짝. 그러니까요. 맞았으면 계속해서 인플레이가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뭐 맞은 걸 안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7대6 골공격 김정환 뚫었습니다. 7대7 동점. 참 우리나라는 이제 코보 이 프로 시합에서 라이트는 주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뜨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들, 우리나라 국내 이제 대표 선수들 라이트 선수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 곧 국제 경쟁력으로도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대회 나가면은 네타치 반칙이죠. 예. 신협 상무의 네터치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의 오른쪽 공격수가 확실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많이 이제 약점을 노출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김정환 선수도 사실 오른쪽
포지션이지만 왼손잡이고 네. 팀에 가면은 또 외국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뛰는 이런 또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서브 범실 8대8 동점. 이효동의 서브입니다. 점토스 많이 매달린 끝에 페인트로 건넸고 잡아줘야 되는데 놓쳤네요. 자, 신협상무에게 정말 어이없는 실점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보고도 따라가지 못했죠. 지금 김갑재 감독이나 박삼용 감독이나 모두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토스가 조금 더 붙었고. 예. 이효동 맞아요. 쾌거팬 블록아웃. 자, 잘 처리했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토스가 낮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호동 세타가 이 볼이 항상 일정하게 토스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공격수들이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현재 KB 손해보험, 예전 LIG 손해보험 때도 이런 문제가 좀 고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0대9 앞서가는 화성시청입니다. 서브 김호준. 네트를 때립니다. 10대10 동점. 순간 뭐 혈압이 오르는 김갑재 감독이죠. 뒤로 올려줬습니다. 강타 수비가 되는 이효동, 정성민, 토스 좋았어요. 고준영 블록아웃. 직선 코스를 공격을 잘했네요. 예. 자, 정성민 선수가 토스를 순간적으로 백토스를 참 잘해줬습니다. 네. 천에게 성공한 고준용 11대10. 자, 이번 4세트 또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인데요. 그렇죠. 심경섭의 서브. 셋업 비석공 손끝에 걸렸습니다. 류기현. 임진석 세터가 또 오랜만에 한번 속공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그동안 속공을 안 썼을 경우에는 또 안 쓰겠다라는 그런 방심이 있을 때 네. 지금처럼 또 과감하게 속공을 쓰는 거거든요. 11대11 김홍찬.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예. 벌써 서브를 때릴 때 좀 잘 안 맞게 됐을 때는 소리부터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토스가 낮거나 멀리 떨어지게 토스를 했을 경우에는 예. 정확한 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범실이 많이 이어지는 거죠. 예. 김정환의 서브입니다. 백에 뚫었습니다. 류기현. 자, 화성시청도 지금처럼 리시브가 되면 충분히 속공을 이용한 좋은 공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류기현의 속공 득점. 12대12. 김준영 네트에 걸립니다. 자,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화성시청은 신장률이 좀 적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본다면은 이 중반에서는 범실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김현웅의 서브 길었습니다. 길었어요. 192의 센터 김현웅. (13대 13) 류기현입니다. 정성민 셋업 빠르게 때려봅니다만 범실이죠. 예. 자, 이게 너무 공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범실이 나오는데 힘이 들어갈수록 공이 타점이 내려오거든요. 그만큼 스윙이 늘어지니까 공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결국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나온다. 예. 비속공을 띄워놓고 바로 뒤에서 스윙을 했는데요. 14대 13. 점프 토스 한 번 더 줍니다. 블록아웃 고준영.
이호동 세타와 고준영 공격수 간에는 호흡이 조금 더 잘 안 맞네요. 예. 이란에 가서도 이호동 세터와 고준용 선수 간에는 좀 호흡을 잘 맞춰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레프트는 주 공격수가 고준영 선수이기 때문에 예. 비석공 걸렸고 커버가 됐습니다. 이보규 강타 블로킹 조균호. 정근호 선수 참 그 블로킹 좋습니다. 오늘 4개 공격 그 블로킹을 성공하고 있는데 예. 상대 공격 코스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쓴 입맛을 다셨던 김갑재 감독이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됐더라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15대 14. 서브 고준용, 임진석, 쾌거패 들어왔습니다. 이보규의 득점. 오늘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보규 선수입니다. 15대 15. 셋업 높은 타점에서 때렸고요. 점토스 뒤로 백어택 디그. 이번에 오른쪽 후위 김정환 블로카. 들어왔어요. 블로킹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화성시청입니다. 자, 심경섭 선수가 아웃인 줄 알고 받지 않았죠. 예. 자, 지금은 정확하게 사이드라인 안쪽에 들어왔어요. 걸치는군요. 정말 지금 4세트야말로 거의 결정 세트를 방불케 하는 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점을 내면 다른 팀이 한 점을 또 내는 서브 에이스입니다. 일보규 이제 2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화성 쪽으로 가나요 분위기가? 예. 끌어가는 박삼용 감독입니다. 배구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왜 하나도 안 하고 둘, 셋을 하려고 그렇게들 준비들 하고 있냐? 그리고 플레이가 BC가 아니잖아. 백어택을 해도 아베이 놓고 백어택, 그 다음에 찔러주면 되지. 센터가 안 따라오면 백어택 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야, 치고 나가야 돼. 네! 오케이. 야, 이거 낼 수, 이러고 이겨야지. 상무. 자, 받을 수 있는 수비에 대한 범실이 이제 이번 세트 봐서는 좀 몇 개 나오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좀 공격의 리듬이 좀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이호동 세타가 이 상대 블로킹을 속이는 토스가 BC 하면 B 공격에다 위에다 그 시간차를 때리기 때문에 블로킹이 다 와 있다는 거죠. 서브 좋습니다. 이효동 퀵오펜 심경섭. 그렇죠. A킥을 하면은 상대 센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킥 오픈이. 예. 16대 17. 앞서 박삼용 감독의 얘기처럼 하나가 됐을 때 둘도 되고 셋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리시브가 되고 수비가 되면 토스도 되고 공격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점수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임진석 터치아웃. 김홍찬. 뭐 상대가 한 명이 따라왔을 경우에는 뭐 자신 있게 공격을 합니다. 예. 자, 김홍찬 선수도 오늘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8대 16, 2점 차. 자, 여기서 한 2점 정도 더 벌어지면 상무는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효동 심경섭 꽂힙니다. 자신 있는 공격이 하나 나옵니다. 코트를 때리는 심경섭. 자, 서리세트에 신경주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본다면 심경석 선수를 좀 더 볼을 많이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은 마치 블로킹 위에서 때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명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점토스 시간차 터치아웃. 김홍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이죠. 예. 저렇게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오면 센터가 전혀 공격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블로킹 잡기가 쉽지 않죠. 왼쪽 뒤에 있다가 비속공을 뜬 공격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듯한 그렇죠. 김홍찬 선수입니다. 19대 17. 김호준
아, 범실이에요. 앞선 서브 때도 이런 비슷한 범실이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미팅도 잘 안 맞았고 예. 이 스파이크 서브 할 때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강하게 때리는데 조금 토수한 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감 없게 공을 때리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범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김갑재 감독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시점에서의 범실은 정말 뼈아픈 범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대 19 심경섭 서브 좋습니다. 석공 자, 찬스볼이 왔죠. 왔습니다. 이번에 뒤로 올라갑니다. 김정환 아, 꽂힙니다. 좋은 공격입니다. 동점타. 자, 이거는 지금 김정환 선수가 공격 준비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네, 제자리에서 때렸는데 손목을 이용해서 참 공격을 잘했죠. 거의 제자리 서저드 점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예. 크게 포효하는 김정환. 19대 19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경섭. 점토스 시간 차죠. 시간차 안고 떨어집니다. 역전을 이번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화성시청. 자, 이제는 뭐 범실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김홍찬의 시간차. (20대 19) 김홍찬, 이효동, 고준영. 아, 수비 좋았죠. 예,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길게 때려야 이보규 됩니다. 꽂힙니다. 아, 이보규 선수. 아, 이거 한 방은 정말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손목을 쭉 뻗어서 아주 가볍게 때려줬거든요. 예. 자, 이광인 선수 포함해서 화성시청의 웜업전 조금 전 정말 집중하면서 랠리를 지켜봤는데요. 예, 이제야 타임아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2점 차입니다. 터치부터 하고 글로 몰았으면 뭐 누구 하라 그랬어. 반대로 차라리 얘를 쓸 거면 일로 몰아주면 되잖아. 정원이 여기 A로 당겨주고는 저쪽으로 내가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캐치를 어디야? 세타 자리 쪽으로 줘. 자꾸 가운데를 몰린다고. 자, 아, 상무. 결국 이제 한 점이 이번 세트를 결정짓는다가 본다면은 예. 반드시 상무 입장에서는 리시버에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1대 19 2점 차. 과연 신협상무가 뒤집기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화성시청이 결정 세트까지 오늘 경기를 끌고 갈지. 김홍찬. 아, 네트에 범실이 걸립니다.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박상용 감독의 작전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조금 늦게 불려서 한 번 리젝트 되고 그 다음에 네. 작전 타임이 또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뭐 잘 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상대 서버의 범실을 유도해냈고 20대 21 김정환 백회를 타고 넘어갑니다. 자, 높게 줘야 되겠죠. 여유있게. 신승준, 이보규 들어갔어요. 이보규의 득점. 아, 코스를 정말 잘 선택했어요. 자, 예. 직선 공격. 코너 이보규 안쪽에 선수가 들어갔죠. 2번 연속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코너 쪽을 때렸죠. 예,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22대 20 김준영. 서브 또 범실. 범실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음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이제 욕심을 부렸는데 예. 지금은 완전한 서브 포인트보다는 범실이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 자, 김갑재 감독의 두 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업. 이보규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23대 21. 자, 이제는 서브 범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포인트를 못 내더라도 상대 공격에 대한 블로킹과 수비를 중심을 두고 이제 해야 되는데 서브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최돈선. 아, 넘어왔어요. 타겟 오! 이거는 센터에서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이보규 선수는 공격하는 준비로 나왔는데 물론 이보규 선수 쪽에 좀 볼이 있었습니다만 센터에서는 어차피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정말 자,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센터에서 빨리 와서 토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 김갑재 감독. 예. 발을 동동 구를 만큼의 플레이가 됐어요. 서두르지 마. 야, 왜 서두르? 우리가 서두를 이유 하나도 없잖아. 어? 그리고 야, 2단 투수 네가 해주면 준영이가 처리해주면 돼. 괜찮으니까 때려. 어? 본 사람 해. 괜찮아. 해야 된다. 형 들어. 자, 일단 리시브 하나 해가지고 하나 돌리면 돼. 어? 여기 급하게 하지 말고 자, 네. 가자. 자, 리시브 하는 쪽이 화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는 화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리시브에서 하나 포인트를 내면 24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성이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대 23 한 점 차 추격하는 입장의 신협상무에겐 이번 서브는 어떤 서브가 자, 필요할까요? 강하게 때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범실을 하면은 2점 차 한 점을 남겨놓은 게 사정시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상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자, 범실을 하지 않는 서브를 구사해야 될 겁니다. 이번 서브는 고준용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리시브가 잘 될 수가 있고 한 점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22득점의 신협상무, 23득점의 화성시청입니다. 짧게 들어갑니다. 자,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예, 높게 띄워놓고 이보규, 디그, 자, 이것도 여유 있게 줘야 되겠죠. 신경섭 아, 때리지 살짝 못해요. 못합니다. 찬스볼 자, 왔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백어택 김준영, 아, 신경섭. 23대 23. 자, 끝까지 신경섭 선수가 해냅니다. 자,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후위 공격보다는 차라리 레프트 이부규 선수한테 주는 게 훨씬 좋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23대 23. 왼쪽 오픈. 이보규. 아, 아웃이에요. 맞지 않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신협상무의 챔피언십 포인트. 이번에는 완전한 범실이네요. 화성시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호준이 자리 어디야? 야, 뒤로 붙여, 뒤로. 뒤로 붙여가지고 앞으로 해. 뒤로 잡고 보고 주라고. 그냥 주는 거야. 밀어줘. 빨리 떠줘, 호준아. 빨리 떠줘. 괜찮아. 야, 자신 있게 밀어줘. 괜찮아. 됐어. 자, 자, 뒤로 뜨고 앞으로 빨리 밀려주라는 거죠. 센터가 가운데 쪽으로 몰아놓고 따라올 수 없게끔 빠른 그 킥 오픈 공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화성시청이 결정 세트인 5세트까지만 끌고 가면 충분히 우승의 기회는 여지는 그렇습니다. 남아있지만 한 점만 내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4대 23 신협상무의 챔피언십 포인트. 고준용 셋업 이보규 뒤에서 오는 캐치 다 풀어먹습니다. 포인트네요. 듀스로 갑니다. 정말 자. 이보규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앞에 한 두 개 앞에 볼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 그게 이 김정민 선수한테 올라가는 볼이 상대 블로킹이 그런데 그 볼이 참 사실 아쉬웠거든요. 예. 게다가 몸을 던진 뒤라 고준용 선수는 이미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범실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보규 24대 24 이효도 쾌거픈 연타 잡았어요. 띄워줍니다. 중앙 아, 공격 준비를 안 했네요. 찬스볼 상무 쾌거픈 아, 찬스볼 왔어요. 언더핸드 토스 때리지 못하는 김홍찬 이효도 때리지 못합니다만 야, 신경수 선수가 예.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때리지 못합니다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렸습니다. 그리고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이해동 세타가 토스한 볼이 너무 낮았고 그러니까요. 또 네트에 붙어 때릴 수 없는 볼인데 참 신경수 선수가 잘 때려줬죠. 다시 신협상무의 챔피언십 포인트. 오늘 앞서 열린 여자부 경기와 지금 남자부 결승전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재밌죠. 예. 이효동 길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승 신협상무 2016 한국 실업배구연맹 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신협상무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상무가 올해 벌써 3연승을 하네요. 세 번 예. 우승을 하네요. 자, 신협상무와 화성시청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무는 사실 오늘 뭐 경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반면에 화성시청은 이 선수 구성면에서 보면 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협상무는 이번 2016년 들어서 지난 4월 홍천에서 열렸던 한국 실업배구 연맹전 우승에 이어서 5월엔 전국 남자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번 9월에 그렇습니다. 이곳 고성에서 열린 한국 실업배구 연맹 회장배 종합 선수권 대회 우승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고 또 그동안 많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승은 값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예. 반면 김갑재 감독이 이끄는 화성시청 역시 오늘 물론 이번 대회 값진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뭐 사실상 김갑재 감독은 전력이 한 수 아래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또 준비를 많이 했고 예. 또 전력에 비해서 정말 좋은 경기,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확실한 군인 정신에 똘똘 뭉쳐서 오늘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신협 상무 선수들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늠름한 모습이었고 또 이 여자 선수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또 심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거수경례에 이어서 악수를 할 때마다 반등성명을 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2016 한국 실업배구 연맹 회장배 종합 선수권 대회 여자부 대구광역시청의 우승 그리고 남자부 시접상무의 우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선 여자부 경기 장소연 해설위원 그리고 이번에 남자부 경기 이종경 해설위원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